2019 중국 갑조리그 신민준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우변에서 한바탕 패싸움이 지나갔고요. 자, 대신 백은 이 흑도를 차단하면서 흑의 열붐이 조금 생겨났어요. 그렇죠. 지도가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흑이 사실 백도를 잡고 25집 이상 나는 자리가 흑돌이 잡힐 위기, 그리고 이 돌이 후수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좌상기는 아직도 지금 백이 잡는 수가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정말 다시 출발 선상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네. 정말 지금부터 잘 둬야 되는 바둑입니다. 치받은 것은 상변에 대한 선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기 막은 수가 거의 패착성 실수인 것 같아요. 선수가 안 듣는 건가요? 막은 수는 이 흙을 안형을 넓힘과 동시에 나중에 여기를 이제 젖히고 먹여쳐서 패를 하는 수를 본 건데 네. 지금 찌르니까 갑자기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대책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기를 치중을 가면요. 막는 거는 끊어서 이 모양이 중앙이 선수로 끊겨버렸어요. 이 넉점이. 네. 그리고 더 문제는 귀의 맛을 노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되면.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습니다. 좌상기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요. 네. 이 수는 그러니까 우상기 다음에 흑이 재미를 볼 것만 생각하고 두었는데 여기 찌름하고 여기 치중 당하는 순간 나오는 건 안 돼요. 나오면 같이 이렇게 쭉 따라 나오면 흑이 다 잡혀버려요. 먹여쳐서 바로 다 잡혀버립니다. 네. 이거 어려운 수가 아닌데 이걸 실수했다는 것은 이미 지금 이 패부터 시작해서 신민주 선수의 심리 상태가 아까 우세했을 때 평온함이 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네. 어려운 수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현장 그림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백이 찔렀을 때 신민주 선수가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흑이었으면 정말 등에서 땀도 많이 나고 정말 더워서 이거 바둑을 도저히 여기서 냉정을 못 찾을 정도로 큰 실수입니다. 지금 이미 그 전에 좀 압도적인 우세했던 바둑이 이 패 결행 후 해소라는 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출발선으로 돌아왔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흑이 나쁜 바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수 당하는 순간 그냥 급격하게 기울어졌어요. 흑의 길이 많았었던 장면에서 막상 패가 해소가 되고 백이 차단을 하면서 좀 두터워지니까 예상했던 그림과 많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민준 네. 선수도 좀 심적으로 흔들렸을 것 같고 그러면서 실수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우선 이 단수가 하나가 너무 아프고요. 최소한 우상 쪽 괴롭히는 수, 우상 쪽에 흑이 재미를 볼 수 있는 수라도 남아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길 가만히 늘면 그냥 막는 것은 당장 사활이 걸립니다. 백이 젖히고 파워에 들어가는 순간 흑이 먼저 뒀는데 흑이 잡히는 그림이 돼버리죠. 그러면 백이 늘었을 때 네. 여기를 끊어주고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금 흑이 정말 둬서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충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끊는 약점을 둬야 그 악수를 둬야 되는군요. 이건 너무 괴로운 흐름인데요. 바둑 내용도 괴롭지만 이렇게 되면 정말 심리 상태가 급격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게 누가 되더라도 아무리 선비 군자가 되는 사람이 바둑을 두더라도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가 무척 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 네. 막은수 실수. 그리고 이 막은수가 나온 배경에는 그 전에 이제 흐름, 간명하게 우세를 지키지 못했던 흐름에서 좀 욕심이 들어간 수가 나온 거죠.
결국은 신민준 선수가 좀 길게 확실한 우세를 가져가기보다는 빠르게 처리해서 속전속결로 우세를 굳혀버리자라고 했던 판단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성급했네요. 네. 네. 자, 중앙으로 쭉쭉 밀어갑니다. 우변 패싸움에서 혹이 이겼지만 좌변 백집이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네, 우변 아까부터 60집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초반부터의 변화와 지금을 비교하면 한 80집 이상 되지 않을까요? 네. 안팎으로 80집도 더 될 것 같네요. 상전 벽해라는 말이 정말 이보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넓혀가고 있습니다. 패싸움이 끝이 나니까 둘 자리가 없네요. 공배가 다 집으로 변하는 순간. 네. 지금 상변 이 마근수가 얼마나 큰 실수냐면 이 중앙 넉점이 원래는 연결이 반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중앙 쪽 맛도 완벽하게 다르고 머리를 내밀 수도 있고 백집이 이만큼 크게 부풀어 오를 일도 없는데 지금 여기를 두는 바람에 넉점이 잡혀 있고 지금 이런 진행이니까 이 수는 그냥 집으로 환산하면 한 열 몇 집 그냥 날려버린 수 같아요. 네. 신민주 선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집으로 다 버텨놓고 그리고 나서 안에서 수를 내는 걸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집으로는 져 있어요. 네. 확실히 져 있고 뭔가 수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림이 됐습니다. 승부수인가요? 지금 뭐라도 해봐야죠.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아직 뭐 중앙 쪽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뭐 좋게 말한다면 아픈 만큼 좀 교훈을 얻게 되는 바둑이 아닌가 싶네요. 이 바둑은. 아마 신민준 선수 좀 많이 아픈 패배일 겁니다. 진다면. 네. 그만큼 더 중요한 승부에서 비슷한 형세를 맞이했을 때는 다시는 이런 좀 잘못된 선택 또는 잘못된 형세 판단 안 할 테니까 좀 값진 교훈을 한 바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유리한 형세를 만들자 너무 쉽게 판을 좀 정리하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9라운드에서 묘수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반집 차이였다고 네, 해요. 미세한 바둑이었죠. 네.
원래 통범청 선수가 상당히 균형 감각이 좋고 끝내기에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끈질겨요. 항상 미세한 네. 바둑이 많고요. 오늘 바둑의 이제 페인이라고 본다면 우세가 확실한 시점에서 상대가 변화를 구하고 상대가 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에서 급하게 어, 마음을 먹고 유리한 쪽에서는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신민주 네. 선수는 유리한 쪽에서 급하게 여기를 결행을 한 거잖아요. 느긋하게 두고 있었으면 즐거움이 많고 백이 오히려 여기가 한 수에 해소가 안 되는 그림이라 즐거운 바둑을 뭔가 여기 해소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좀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네. 그릇된 선택이었고 뭐 결과적으로 패착은 이수가 패착이겠습니다만 그 전에 좀 심리 상태에서 약간은 이제 흔들렸던 거죠. 네. 우변의 실패가. 자, 백진영 안에서 수순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수를 내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안에서 사는 공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바깥쪽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안쪽에서는 여기가 선수 막더라도 가만히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두더라도 오공도화로 잡혀있는 살지 못하는 공도입니다. 네. 또는 그냥 여기가 이제 만약에 흑돌이 여기 선수로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네요. 흑돌이 여기가 선수가 네. 되면 단수 칠 때 이쪽으로 둘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맛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여기를 두고 만약에 받으면 이거는 좀 시끌시끌해집니다. 이렇게 늘게 되면 이거는 이 그림이라면은 백도 피곤한데요. 흙에 빈 삼각 두는 것이 선수로 듣는 건가요? 네,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지금 흑 백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두고 붙이면 뭔가 시끌시끌해지긴 했는데 자, 이런 그림이 만약에 나왔을 때 이건 그래도 뭔가 좀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요? 백이 여기가 이 교환이 하나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 단수 교환이 하나 돼 있었으면 여기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단수와 축인데 지금은 이석점 안 봤거든요. 이런 그림이 만약에 바둑판 위에 등장을 한다면 네. 먼저 붙여갔습니다.
네, 거기 지금 그 이거는 정도를? 지금 흑이 안 되는 그림 같아요. 여기를 네. 단수를 치면 이쪽 한 점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절묘하게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빈삼각 두는 순간 젖혀도 이제는 꽉 메워서 음. 흙수가 꽉 메워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붙인 수로 뭔가 여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먼저 사전 공작을 해서 조금이라도 좀 통과식의 수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기 찝힌 순간 안 됩니다. 뭔가 안 됐을까요? 저도 지금 정확한 수익기는 안 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급소예요, 지금. 네. 어지러운 모양까지 만들었는데요. 마지막에 좀 수순을 잘 조합해 보면 수가 안 났을까 좀 네. 의문이 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백도 사실은 아까 항상 여기만 하나 나와놨어도 음, 다음 단수가 당장 있기 때문에 수가 잘 안 났을 텐데 이걸 안 나오는 순간 좀 전에 붙인 수로 뭔가 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백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신민준 선수가 승부수를 걸어가면서 맛을 노려봤는데요. 실패로 돌아갔네요. 마지막 장면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그렇긴 하지만 백이 정확하게 원래 응수했다면 그 상황에서는 사실 승부는 나 있는 장면인데 네. 그래도 좀 어렵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역시 오늘 바둑은 결정적 패인이라면은 뭐 상변에서 실수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유리한 흐름에서 오히려 좀 성급하게 서둘렀던 것이 신민준 선수의 좀 패배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조금 많이 아픈 패배이겠지만 네.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한 변화 속에서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패배가 더 아쉬운데요. 하지만 이 패배는 아쉽지만 또 말씀해주신 대로 값진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에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민준 선수가 스웨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착점 렌샤오 선수가 우변에서 들여다보고 백이 연결을 한 장면입니다. 자, 좌상 쪽 경우에는 흙이 넘는 데까지 선수, 흙의 권리입니다. 집이 될 만한 곳을 본다면 역시 흙의 입장에서는 하변 쪽인데요. 하변을 날일자로 둔다거나 이제 날일자나 붙이는 수로 하변을 꽉 틀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여기를 미는 순간 집을 계속 만들려면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 한 10집 나는 만큼 100도 6, 7집은 최소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곳 뛴다든지 하면 뭐 누가 더 집이 많은지 모르겠죠. 이렇게 네. 되면 흙이 집부족이에요. 이거는 쉽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을 견제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렌샤오 선수도 확실한 실리보다는 좀 미지수의 자리 중앙 부분으로 계속 수순을 끌어가고 있는데 네. 지금 날일자도
김지석 선수는 상변 맛을 계속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었더라면 이제는 마지막 큰 곳인 하변을 백이 차지를 하면서 정리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처음에 흑이 상변을 지켰을 때 형세 판단으로는 여기 한 10집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둑이 다 정리가 되고 흑이 집이 늘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선수로 굴복시킬 수 있으면 이제 백이 유리한 국면이 되고 그래서 흑도 좀 버팁니다. 네.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서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그때 흑이 여기를 오면 그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버텼어요 지금. 네. 백도 선수로 듣는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흑의 맛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한 칸 뛰었다는 것은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수를 다 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뛴 것은 수가 안 나면 집으로는 손해니까 한 칸 뛰고 여기 젖히는 수를 보면서 또 중앙 쪽을 보면서 김지석 선수가 확실히 수를 읽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지석 선수는 오랫동안 저장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다른 팀에서 뛰었다가 올해 다시 돌아왔어요. 자, 여기 들여다볼 때 흑이 받을 수가 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단수강상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만히 올라오게 되면 이 석점이 도로 잡히거든요. 끊어도 막으면 흑기수 부족이죠. 이런 진행이라면 네. 상변이 다 뚫려버리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있는 건 안 되고 이렇게 도는 것도 밀면 가만히 막는 게 아니라 단수 치고 이렇게 둘 수가 있어서 역시 큰 수가 나죠. 그렇다면 이 양쪽을 다 방비하려면 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수면은 이제 끊는 수 방비와 이 한 점 움직이는 수는 방비가 되는데 또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중앙이 그냥 다 뚫려버렸어요. 상변 흑집이 다 뚫렸죠. 여기는 잡힐 돌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히 타고 나오더라도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라서 흑은 네. 여기 한 수 지금 빗져 있는 상태고요. 기민하게 지금 해두는 게 좋네요. 아까와 같이 이 돌을 이제 살리고 나왔을 때
언제든지 선수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안 해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 수를 안 해두면 바로 끊기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항상 절대 선수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여기 살린 다음에 하변 끊기게 되면 낭패죠. 지금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흑도 효율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건가요? 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두는 것 가능하겠지만 여기를 두더라도 어떨까요? 이게 가장 그래도 좀 깐깐하네요. 여기 붙이는 수가. 아,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네. 여기 붙이는 게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깐깐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쉽게 받아줬네요. 네, 이렇게 흑의 집이 모두 견제가 되었는데요. 아, 이거는 뭐 다, 뚫렸어요. 네, 네. 뚫어서는 백이 뭐 대성공이죠. 네. 상변 흑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백승의 그림입니다. 네. 그래프도 점점 백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고요. 렌샤오 선수도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변 쪽에서 좀 달리 두어 간 것인데 이렇게 뚫려서는 뭐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원래는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근소하게라도 불리하기 때문에 변화를 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차이는 벌어졌고 네. 김지석 선수가 이쪽에서 완벽한 술기를 통해서 흑집을 많이 줄였고 뭐 이제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거의 선수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라 넘어가야 되는데 백이 먼저 하변 쪽으로 오게 되면 거의 반면승부 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네요. 흑의 집을 최소한으로 줄여 놓았고요. 자, 선수입니다. 흑이 먼저 집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라고 하는 선수 교환이고요. 네.
하변 지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읽기의 물리적 네, 시간이 됐죠. 아마 두 선수 모두 초읽기일 겁니다. 대국 전부터 두 선수의 바둑 힘과 힘의 대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말 재미있는 시종일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김지석 선수가 계속해서 이 난전을 추구하는데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흘러가는 바둑이 지금 됐죠. 네. 최근에는 세 번째 수로 바로 3-3을 침입하고 또 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3-3 침입하는 네. 그런 정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하귀 3-3 침입이 이 100번째 수 정도로 이제 진행이 네. 될 만큼 얼만큼 이제 전투가 치열했나 또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왜 쳤죠? 뭔가 흙 모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여긴 전혀 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뭐 선수라면 좋은데 이게 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거기를 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와 교환, 지금 수와 교환이 되더라도 좀 악수죠. 나중에 흙이 여기 넣는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여기는 그야말로 한두 집짜리 끝내기 자리고 흙이 붙여서 이렇게 교환이 되더라도 여기 끝낸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수가 가능해졌어요. 이거는 확실히 이 수는 확실히 손해봤습니다. 네. 물론 중앙에도 한 5집은 생겼지만 여기 백이 넣는 것과 흙이 잡는 것과는 5집 훨씬 넘거든요. 자, 10라운드 한중전 9판 중 8판이 끝이 났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랴오싱원 선수에게 일반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김명훈 선수가 자오천이 선수에게 일반전에서 패했습니다. 또 주장전이었던 박정환 선수와 판인 선수의 대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네요. 김지석 선수는 여기 단수 치는 수는 확실히 손해봤어요. 네. 여기 백이 먼저 올 수 있었던 자리를 흙에게 붙이는 수를 당했기 때문에 뭐 몇 집인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확실히 손해는 봤습니다. 중앙 이 한 점 잡은 것과 이렇게 잡힌 것과의 지금 바꿔치기가 되는 느낌이라서 하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중앙 집이 도톰하게 붙었잖아요. 네. 이거는 느낌은 한 3-4집은 최소한 3-4집은 손해봤을 것 같거든요. 여기 단수 친수 괜히 손찌검을 해가지고 뭐 초읽기의 산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몇 집 정도 손해를 봤을까요? 정확한 계산은 안 되지만 백이 늘어난 게 한 5집, 흑이 늘어난 거는 원래는 백이 늘어서 100집이 한두 집이라도 있을 수 있고 흑이 늘어난 건 한 10집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형세에는 영향이 없어야 할 네, 텐데요. 없어서 다인 것 같은데요. 아직 승률 그래프는 변동이 차이는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변동은 없습니다. 자, 과연 그럴지. 네, 그쪽 먼저 눌러놓죠. 여기 막는 수도 크지만 우선은 흑이 끝내기를 먼저 다 해둘 겁니다.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막겠죠. 뭐 지금 한 집이라도 한 집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원래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김지석 선수도 지금 실수를 알고 깨닫고 있죠. 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중간 끝내기만 정리만 된다면 큰 끝내기는 더 이상 없거든요. 지금 그래프가 갑자기 다시 그냥 가운데로 왔어요. 상변을 뚫는 순간은 거의 낙승 분위기라고 봤는데 네.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흑이 상변 좌상 쪽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도 역끝내기 석집 좌상 쪽을 막는 것도 꽤 큰 자리고요. 끝내기. 그리고 우하 쪽 젖히는 것도 큽니다. 백이 패감이 많아서 패를 버틸 수 있다면 여기 젖혀 이어서 교환도 해두고 싶은데 이 수는 나중에 흑이 패로 버텨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고 먹여쳐서요. 그렇다면 흑이 두기 전에 연결을 해놓는 것이 선수로 안 듣는 건가요? 여기를 이제 두어서 있는 수와 교환을 해두고 싶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뛰는 수나 느는 수나 선수로 흑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받아주겠죠. 안 받고 다른 끝내기로 갈 겁니다. 자, 젖힌 수는 단순 집 계산으로는 한 7집 정도에 해당하는 끝내기가 되겠고요. 끝내기 장면에서 김지석 선수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좁혀졌고요.
지금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지금 백이 이겼는지도 지금 아직은 뭐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거기를 아예 그냥 지배되는 곳을 끝내기 하고 약점을 아예 뭐 백이 끊어도 별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이 할 수 있는 끝내기를 흑이 역으로 했고요. 네, 집으로 득을 보고 중앙 쪽 약점을 그냥 노출시킨 거예요. 여기는 네. 끊어도 예를 들면 여기를 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도 크게 끊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여기에요. 지금 여기가 흑이 넉점이 잡혀 있는 곳이 흑이 바깥쪽을 차단하게 되면 백이 두 수를 다 놔야 되고요. 백이 연결하거나 한 집을 낼 수 있으면 다 집이죠. 지금 네. 같은 미세한 바둑에서는 지금 딱 느낌이 그냥 반집 승부 느낌인데 여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흑이 봉쇄를 하느냐, 백이 막을 수 있느냐. 아, 미세한 형세가 되었군요. 좌상 쪽에서 백이 이 안까지 들어가면서 끝내기로 많이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방심을 했었는데요. 네. 거의 반면 승부에 가깝지 않나 했었는데 반면으로 흑이 조금 좋은 정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 세네 집도 더 손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을 두어서 여기를 뺏긴 것이. 미세한 형세가 되었는데요. 큰 끝내기를 꼽아본다면 여기는 5집짜리. 당장은 여긴 안 줄 것 같고요. 네. 2패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굴복시킬 수 있으면 흑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은 최선으로 보입니다. 음. 그리고 백이 잡으면 여길 있나요? 네, 이렇게 이어서 이 정도라면 나머지 끝내기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김지석 선수의 실수가 등장하면서 형세는 미세해졌습니다. 반집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의 끝내기 승부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 미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래프도 그래프지만 우선 목산을 계속 해봐도 백이 확실히 이겼다는 그림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선의 끝내기를 해도 반집 승부가 아닌가. 네, 역시 이쪽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단수를 쳤을 때 여기가 굴복이 되느냐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받아야 된다면 지금 다음 수로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흙도 뛰거나 늘어서 중앙을 지켜놓게 되고요. 잡고 잇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되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넉집자리 이렇게 이 정도면은 서로 그냥 쉽게 끝내기를 한 건데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그냥 저도 드릴 수 있는 말씀 반집 승부라고밖에 모르겠네요. 뭐 이런 패 결국은 나중에 뭐 하변의 반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김지석 선수가 단수를 쳤는데요. 이거를 굴복을 시켜놓고 있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이게 굴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2패를 계속 버텨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중앙 깬 것보다 2패를 치면 더 크거든요. 집으로도. 만약에 여기를 그냥 굴복시키고 그냥 이을 생각이면 오히려 이 수는 악수입니다. 원래는 붙여서 환격을 노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단수 네. 자체는 오히려 악수예요. 자, 그리고 패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우선 봐야 되겠어요. 패감은 흙도 있거든요. 여기 넘자고 하는 패. 여기 젖히는 것도 지금 다 패감이에요. 여기 단수도 패감 아닌가요? 김지숙 선수도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해진 거 분명히 알고 있을 거고요. 네. 조금 흔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수가 끝내기를 겸한 패감이니까요. 궁도가 하나 좁혀졌기 때문에 나중에 백의 가일수가 필요하네요.
어, 음, 아까 그냥 있고 지키고 백이 잡고 여기 있고 아까 이 그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가도 흙이 남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지금 이으면은 그냥 중앙을 흙이 늘어서 지키더라도 네, 그 개간 흙이 이기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김진수 선수도 뭔가 비틀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굴복이 되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굴복이 되더라도 다음에 여기까지 끊고 들어올 수 있느냐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패를 버틸 수 있느냐 지금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흙 쪽으로 역전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럼 백이 최대한으로 버티려면 뚫는 것도 가능하고 패까지 버텨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 패를 당장 패감이 어떤지도 봐야 되겠지만 있는 것은 그냥 늘어줘도 득이 없는 거고요. 이 단수가 오히려 악수고 방금 계속 말씀드린 계산 있죠? 이렇게 두고 그냥 흙이 쉽게 지키고 서로 5집, 4집, 4집짜리 끝내기 나눠갖고 끝내기에 접어드는 그림은 반면 8집의 흙돌 차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흙이 확실히 이겼습니다. 자체로도 8집인데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해나가면 흙이 두터운 반집은 부동이고요. 그래서 김지숙 선수도 변화를 구하고는 있는데 변화 자체가 패를 이길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다 네. 패를 이긴 다음을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나서 다시 여기를 이어서 돌아가는 거는 역시 흑승 그림이고요. 네. 자, 우선 백도 최선을 다해서 버텨가고 있는데요. 백 입장에서는 흙이 받았을 때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흙을 굴복시킨다고 다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굴복시키고 여기 이을 거면 굴복시킨 게 손해예요. 그냥 네. 늘었다고 봤을 때는. 원래는 이 교환이 없으면 여기까지 붙여서 이렇게 꼬부려서 단수치고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자리가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단수 치는 수 자체가 오히려 악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팩감으로 듣는군요. 그것이 선수 7집짜리 가치가 있죠. 흙이 따내는 것이. 이것도 팩감으로 들으면 다음 백의 팩감 자체가 지금 어디가 될까요? 물론 여기도 물론 큰데 백이 따내는 곳 크지만 집으로 선수 7집이고 여기는 선수
5집은 넘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바둑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늘어서 마무리가 되면 이 계산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따냈네요. 이 그림도 졌네요. 열 집에 백두 차례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뭐 네, 거기 들어서 남은 끝내기가 그냥 확실합니다. 여기 5집과 3분의 1짜리 두고 중앙과 이곳은 맛보기 서로 같은 넉집 자리니까 이렇게 두고 그냥 중앙 어디 하나 두어서 이 두 수 놓고 따내기 하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이거는 그냥 확실히 져 있습니다. 해볼 데가 없어요. 한순간의 역전인데요. 네, 방금 그림 딱 10집에 백두 차례라서 뭐 백이 한 집을 득을 보더라도 흑이 한 집 반 정도는 남기겠네요. 이것도 신민준 선수만큼이 나쁜 패배인데요. 이 대국이 조금 더 허무하달까요? 네. 저희가 항상 촐기의 변수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김지석 선수가 끝내기 실수를 보여주었던 이 시점이 아무래도 촐기에 몰려서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딱 역전이라고 하긴 뭐한가요? 승리를 다 굳혀두고 마무리만 남은 상황에서 네. 이거는 생각보다 이수의 죄과가 컸네요. 실전에서는 흙이 빠지는 게 선수가 들으면서 이 아래쪽에서 집이 많이 났는데 정상적으로 두어 갔다면 원래 어떤 그림으로 정리가 되었을까요? 여기 집은 수죠? 거의 네. 패착성 실수. 이수가 아니면은 사실 백이 여기를 좀 후수로 둘 이유가 없이 백이 여기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늘거나 입구자나 또는 백이 여기를 호구치거나. 그러니까 흙집이 이렇게 통통하게 날 만한 곳이 아니었죠. 지금 중앙 쪽까지 하면 9, 10, 12, 하변까지 16집이 났거든요. 네. 백이 늘었으면 한 3, 4집? 4, 5집? 그리고 100집이 한두 집은 났을 거고요. 그런 자리를 백이 여기 거의 헛발질하는 사이에 물론 이곳에 5집가량 늘었지만 흙집이 이렇게 통통하게 나버린 거죠. 백도 중앙에서 5집을 얻었는데 중앙 끝내기를 하지 않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3선으로 늘어갔다면 중앙 약점은 없었던 거죠. 네, 끊어와도 아래쪽에서 살 수 있는 형태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네. 아쉽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여기를 안 찝고 그냥 잡았어도 네. 느느스루 선수로 당한 일은 없었고요. 음, 그냥 뭐 그렇게 두었어도 이겼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도 원래는 반집 승부였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한 집 반이 됐든 조금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두고 여기만 안 쳤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네. 좁혀졌더라도 꼬린까지는 문제 없었을 겁니다. 신민준 선수의 역전패와는 조금 다른 네. 내용으로 아쉽게 패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묵은 빚을 갚기 전에 빚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렌샤오 네. 선수를 상대로. 오늘은 거의 뭐 잡았다. 렌샤오 선수에게 그동안 묵은 빚을 갚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고 김지적 선수도 아마 이 정도면 골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둑 네. 내용도 그렇고 상변을 뚫은 시점에서는 그냥 마음이 좀 푸근해졌을 것 같아요. 딱 그 시점에 이런 실수가 나왔고 역시 마지막까지 마음을 다잡고 있지 않으면은 참 승부란 거는 잔인하네요. 네, 지금은 백이 이제 굴복하라고 버틴 건데 이제 패를 하겠다라고 버틴 건데요. 렌샤오 선수도 이렇게까지 하나요? 지금 패감 자체가 네. 아, 흙은 자체 패감도 있고 뭐 이런 거 찌르는 것도 다 패감이고 오히려 백도 네. 부담이 큰 패라서 지금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로 패를 결행해 갑니다. 변수가 생길 만한 게 없을까요? 패감을 한번 살펴보죠. 백이 먼저 따내면 여기가 12집, 14집짜리이기 때문에 열셋. 이거는 백이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이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흑도 생각보다 패감이 풍족하진 않거든요. 자체 패감 하나 있고요. 악수 패감을 쓴다면은 뭐 이런 것. 근데 여기는 흑도 조금 불확실한 것이 자충이 되면서 여기 백도 패감이 생기죠. 네. 뭔가 좀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흑이 꽉 받은 걸로 물러나서 받았어도 흑이 근소하게 이기는 네. 개가였거든요. 자, 보시죠. 흑이 패감이 자체 패감 확실히 하나 나옵니다. 따내고 백이 당장 이제 패감이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백도 같이 자체 패감을 썼다고 한다면 흑이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네. 쓰는 수가 다 좀 악수 패감이라 하지만 흑이 패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 백을 끊어서 잡는 수가 거의 선수성 아닌가요? 그렇네요. 여기를 찌르고 백도 여기 이 패감은 함부로 못 쓰겠네요. 그렇죠? 이 패감을 쓰는 순간
임팩감을 쓰는 순간 여기를 잡아서 해소하면서 그 다음에 메워서 빅을 만드는 수가 있으니까 흑은 자체 팩감이 있고 백은 이 수는 마지막 팩감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팩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패를 이겼을 때만 쓸 수 있는 팩감. 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흑이 여기를 팩감을 쓰고 백이 이제 한 팩감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수는 집으로 악수지만 우선 이 패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죠. 집으로는 한 집 이상 악수인데 네. 그리고 따냈을 때 흑도 여기서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팩감을 쓸지. 뭔가 변수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흑 자체 팩감. 이걸 안 받나요? 이걸 안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 따내면 우선은 여기를 하나 또 굴복을 시키고 여기를 끊으면 네. 여기 8집짜리 빅 내는 수가 남아있어서 잡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은 네, 5, 6, 7, 8, 10집. 흙이 살짝 득 받겠네요. 근데 뭔가 변화는 일어났어요. 네. 분명히 변화는 일어났는데 흙이 정확하게 응수하면 여전히 흙이 조금 남겠습니다. 네, 네. 팩감이 거기밖에 없어요. 백이 쓸 수 있는 곳. 받는 순간 뭔가 좀 흙도 불확실해집니다. 여기를 받으면 따냈을 때 그 다음 팩감 흙도 없거든요. 이 팩감은 안 받고요. 네. 중앙이 더 크니까. 여기를 흙이 쓸 수도 없습니다. 다음 백이 팩감이 생기니까요. 네, 역시 안 받네요. 이곳이 아까 계산으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흙이 중앙이 11집이 늘어났습니다. 백도를 4개를 잡았고 9, 10 그리고 백이 하나 먹여쳐서 패를 들어갔기 때문에 11집이 늘어났고 기존의 계산보다 원래는 늦춰서 받았으면 여기도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집 흙이 득을 봤어요. 중앙에서. 백은 흙집을 없앤 것이 10집이 날 자리가 지금 한 집으로 줄어서 흙집이 9집이 부서졌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이 결과도 백이 손해를 봤다고 봐야죠. 지금 큰 끝내기가 4집짜리가 서로 정확하게 맛보기로 4집짜리가 남아있어서 네. 그리고 다른 곳은 다 한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중앙에서 12집 내주고 하변에서 9집을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지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흑이 일선으로 단수 쳤을 때 이 패를 또 버텨갈 수도 없고요. 지금은 뭐 굳이 흙이 안 쳐도 됩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죠? 여기다 네. 쳤을 때. 저희 뭐 처절한 버팀
입니다만 이제는 뭐 이런 것도 팩감, 아, 여기 찝는 것 두 팩감, 이제는 여기도 팩감. 네. 쉽지 않겠네요. 유리한 형세에서 차이를 더 벌려 놓았습니다. 여기서 백이 받지를 않고 일선을 젖혀서 하변의 집을 만들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네. 끝내기를 하는 것도 변의 한번 여지가 없을까요? 계산해 보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흙은 여기 12집에 더해서 20집 득을 받습니다. 백집이 8집 날 것까지 20집 득을 받고 흙집이 네, 다섯, 열, 13집. 13집 깨지고 14, 19. 이게 백이 집으로는 조금이라도 득이겠네요. 집으로는 득인데 그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득받습니다. 네. 득받고 이게 정확한 선택이긴 하겠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요. 네, 정확한 선택이네요. 그리고 백이 흙 이쪽을 빅을 내면 올라서고 잡고 이렇게 되고 이제 장끝내기가 되겠네요. 네. 넉집자리 끝내기 맛보기를 하고 있고요. 거길 두고 여길 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마지막 이제 장끝내기만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지금은 지금도 반면 9집 승부 같네요. 한 집 반. 변화를 구했습니다만 거의 뭐
중앙과 하변의 바꿔치기는 서로 큰 득실의 차이 없이 뭔가 좀 변수가 일어났으면 했는데 네. 렌샤오 선수는 6승 2패로 승률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대국 승리를 거둔다면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네, 흑불개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지수 선수가 항복을 했네요. 너무 아쉬운 한판입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의 대국을 끝으로 10라운드 한국 선수 대국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 결과 4승 5패의 성적을 거두었네요. 강동윤, 이동훈, 신진섭,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박하민, 김명훈, 변상의 신민준, 김지석 선수가 패했습니다. 네, 오늘 중계되고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 그리고 신민준 선수와 수혜 선수의 대결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두 판 모두 초반에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그런 전투형으로 흘러갔었는데 아쉽게 역전 패를 당했습니다. 두 판 모두 좀 교훈을 얻었지만 좀 아픈 역전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전의 내용은 다르지만 신민준 선수는 우세한 상황에서 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좀 성급했던 것이 역전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김지석 선수는 거의 이제 골인 지점 정말 바로 앞까지 왔다 하는 순간에 초읽기의 산물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덜컥수 비슷한 것이 나오면서 역전을 허용했고, 렌샤오 선수에게 좀 묵은 빚이 있었는데 갚지 못하고 좀 빚이 늘어난 셈이 됐는데요. 앞으로 기사 생활은 길고 바둑은 평생 두는 거니까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 그리고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두 선수 모두 아쉬운 만큼 좋은 공부 자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 함께 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픈 패배를 당한 김지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